민수는 회사에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행복한 남편이었습니다. 예쁘고 다정한 아내 수정을 둔 완벽한 남자로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수정은 임신 중에도 끊임없이 집을 나가곤 했습니다. 여보, 나 친구 집에 좀 다녀올게. 임신 7개월 차에 배를 안고 가방을 챙기는 수정의 모습을 보며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수정이 떠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산 후 수정이 민수에게 한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요. 과연 이 부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민수는 매일 아침 7시 정각에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정갈하게 머리를 빗은 뒤 넥타이를 매며 하루를 시작했죠. 거실로 나오면 아내 수정이 아침을 차려놓고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오늘도 식탁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수정아, 아침은? 방에서 나온 수정은 얼굴이 붓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임신 7개월이 된 배를 손으로 감싸며 소파에 주저앉았죠. 미안해. 오늘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민수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식빵을 꺼내 토스트를 만들고 우유를 데웠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1년 차부터 시작된 수정의 변화를 민수는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민수는 동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민수야, 요즘 수정이는 어때? 임신하니까 더 예뻐졌겠다. 동료 상현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민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수정은 임신 초기부터 감정 기복이 심해졌습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집을 나가버리곤 했죠. 처음엔 친구 집에서 하룻밤 자고 오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민수는 정말 복받은 거야. 수정이 같은 와이프 어디서 찾겠어. 아, 맞다. 수정이 소개해준 사람이 미영이었지.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대학교 동기였거든요. 정말 착하고 예쁜 친구예요. 민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착하고 예쁘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수정의 행동은 이해하기 어려웠죠.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거실에는 수정이 보이지 않았죠. 수정아? 방에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응, 왔어? 민수가 방으로 들어가니 수정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는 큰 가방이 놓여 있었죠. 어디가? 민수의 물음에 수정이 일어났습니다. 여보, 나 친구 집에 좀 다녀올게. 민수는 이미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수정은 임신 기간 내내 이런 식이었죠. 연하가 임신했는데 우울하대. 부산에 살거든. 바다도 보고 기분 전환 좀 하고 싶어. 수정의 목소리에는 이미 결정이 내려진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말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임신 중에 너무 돌아다니면 몸에 무리가 갈 텐데. 갑자기 바다가 보고 싶어서. 며칠만 쉬고 올게. 수정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죠. 조심해서 다녀와. 다음 날 아침 일찍 수정은 짐을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민수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출근 준비를 했죠. 회사에서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수정이는? 부산에 친구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임신했는데 괜찮아? 민수는 대답 대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수정이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제야 전화가 왔죠. 여보, 미안해. 임신했더니 우울증이 온 것 같아. 좀 더 있다가 갈게. 민수는 전화를 받으며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회색빛으로 흐려져 있었죠. 언제쯤 들어올 거야? 글쎄, 좀 더 있어 봐야겠어. 수정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뭔가 다른 생각에 잠긴 듯한 느낌이었죠. 며칠 후 수정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아기 낳을 때까지만 친정에 있을게. 엄마가 옆에 있어야 마음이 놓여서. 민수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출산을 2달 앞두고 수정은 친정집으로 들어가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죠. 점심시간 동료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민수야, 왜 그런 여자를 계속 받아주냐? 너무 착해서 탈이야. 결혼 전에도 그랬어? 임신했는데 집을 나가다니 이해가 안 되네. 민수는 묵묵히 동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변명할 말도 없었고 사실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수정을 사랑했고 곧 태어날 아이의 아버지로서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죠. 수정과의 결혼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이제는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수정이 친정으로 떠난 지 1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매일 안부 문자를 보냈지만 수정의 답장은 간소했죠. 몸은 괜찮아. 걱정 마라.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정의 친정어머니였죠. 민수야, 수정이가 또 나갔어. 네. 어디로요? 어디 간다는 말도 없이. 요즘 애가 좀 이상해. 민수는 전화를 끊고 당황했습니다. 임신 8개월 차에 또 어딘가로 사라진 것이었죠. 그날 밤 수정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해. 잠시 혼자 있고 싶어서. 걱정하지 마. 곧 돌아갈게. 민수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곧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긴 시간을 의미하는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대체 수정은 무엇을 찾아 계속 떠나가는 걸까? 그리고 임신으로 인한 우울증이 이렇게 심한 건가? 그저 아내를 걱정하는 마음으로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수정이 친정을 떠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수정은 대학 시절 재훈이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캠퍼스에서 처음 본 순간부터 서로에게 끌렸죠. 재훈은 키가 크고 잘생긴 경영학과 선배였습니다. 수정은 미술을 전공하는 조용한 학생이었죠. 두 사람은 작은 카페에서 첫 데이트를 했습니다. 수정아, 너 그림 그릴 때가 가장 예뻐. 재훈의 말에 수정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오빠도 발표할 때 정말 멋있어요. 그들은 캠퍼스 곳곳을 함께 걸었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학교 뒤편 언덕에서 미래를 이야기했죠. 나중에 결혼하면 작은 집에서 살자. 너는 그림 그리고 나는 회사 다니고. 재훈의 말에 수정은 행복해했습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이 꿈 같았죠. 하지만 3년간의 연애는 집안의 반대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수정의 아버지가 재훈의 집안을 조사한 결과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죠. 그런 집안과 어울리면 안 돼. 너의 미래를 생각해봐. 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가 아직도 수정의 귀에 맴돌았습니다. 결국 수정은 가족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재훈과 헤어졌죠. 재훈아, 미안해.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왜? 갑자기 왜 그래? 집안에서 반대해. 어쩔 수 없어. 재훈은 수정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정은 뿌리쳤습니다. 다른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수정은 며칠 동안 울었지만 돌이킬 수 없었죠. 그리고 1년 후 친구 미영의 소개로 민수를 만났습니다. 민수는 첫눈에 수정에게 반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성실한 남자였죠. 수정 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민수의 진심 어린 말에 수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재훈에 대한 그리움이 숨어 있었죠. 연애는 순조로웠습니다. 민수는 수정을 위해 모든 것을 해주었습니다. 1년 만에 프로포즈도 했죠. 수정 씨, 저와 결혼해주세요.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수정은 민수의 반지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재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수정은 종종 재훈을 떠올렸습니다.
민수가 회사에 간 사이 혼자 있을 때면 더욱 그랬죠. 재훈과 함께했던 추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임신 8개월 차에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재훈의 어머니였죠. 수정아, 재훈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너를 찾고 있다. 사고가 심각해서 혹시 한 번만 와줄 수 있니? 수정은 망설였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그것도 임신한 몸으로 옛 연인을 찾아간다는 것이 옳은 일인지. 하지만 재훈에 대한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결국 수정은 친정을 나와 재훈이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과거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수정이 사라진 지 3주가 지났습니다. 민수는 매일 전화를 걸었지만 수정은 받지 않았죠. 문자만 간간히 왔을 뿐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곧 돌아갈게. 민수는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걱정스럽게 바라봤죠. 민수야,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얼굴은 날로 야위어 갔습니다. 출산을 한 달 앞둔 시점이었죠. 민수는 퇴근 후 집에 들어서며 현관에서 수정의 신발을 발견했습니다. 수정아?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죠. 왔구나. 어디 있었어? 연락도 없이. 수정은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 씨, 우리 이혼하자.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에 머리가 하얗게 변했죠.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수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수의 눈을 마주 볼 수 없었죠.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처음부터. 아니, 그냥 이혼해줘. 그 말은 민수의 가슴에 날카로운 칼처럼 박혔습니다. 지난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단 말인가. 민수가 믿고 사랑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그럼 아이는?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하고? 수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정은 일어서서 방으로 향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줘. 그날 밤 수정은 다시 집을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캐리어까지 챙겨서. 민수는 혼자 남겨진 집에서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직장 동료 미영을 만났습니다. 수정을 소개해준 바로 그 친구였죠. 미영 씨, 혹시 수정에 대해 제가 모르는 게 있나요?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수정이가 민수 씨를 만나기 전에 결혼까지 약속했던 남자가 있었어요. 민수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구요? 재훈이라고 대학 선배였는데. 집안 반대로 헤어졌다고 들었어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정의 잦은 외출, 임신 중에도 불안정했던 모습,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까지. 혹시 지금도 그 사람과?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근에 그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수정이가 병원에 간 것 같아요. 민수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수정이 자신을 떠나 첫사랑에게 간 것을. 그날 저녁 민수는 혼자 집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정의 마음이 처음부터 자신에게 없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죠. 며칠 후 수정의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 씨, 죄송합니다. 동생이 말썽을 피웠네요. 무슨 일이세요? 병원에서 동생을 봤어요. 그 재훈이라는 남자와 함께 있더라고요. 수정의 오빠는 분노를 참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연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도 있고 애도 있으면서. 병실로 쳐들어가서 수정의 팔을 잡고 끌어냈다고 했죠. 병실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의료진이 달려와 겨우 상황을 진정시켰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정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수정의 오빠로부터 모든 이야기를 들었죠. 아내가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도 그를 찾아갔다는 것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는 수정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용서한다기보다는 포기할 수 없었죠. 곧 태어날 아이와 가정을 위해서라도. 수정아, 나와서 좀 이야기하자. 방문 앞에서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고 눈이 퉁퉁 부은 수정이 나왔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정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민수는 그런 아내를 일으켜 세웠죠. 다시 시작하자. 우리 아이 생각해서라도. 내가 아무리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난 너와 우리 아이를 사랑해. 수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책감과 미안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우리 함께 노력해보자. 그렇게 두 사람은 화해했습니다. 하지만 수정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재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수정이 집으로 돌아온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이도 무사히 태어났죠. 민수는 아들을 안고 행복해했습니다. 우리 지훈이 아빠 닮아서 잘생겼네. 수정도 아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성애가 생기면서 마음이 조금 안정된 것 같았죠. 잠시나마 평화로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수정은 예전처럼 살림을 했고 아이를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민수는 그런 아내를 보며 안도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믿었죠. 민수는 육아휴직을 내고 수정을 도왔습니다. 새벽에 우는 아이를 달래고 기저귀를 갈아주었죠. 수정아, 너무 무리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 수정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지훈이가 생후 3개월이 되었을 때였죠. 수정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수정아, 나 재훈이야. 퇴원했어. 보고 싶다. 수정은 문자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재훈의 연락이었죠. 그동안 연락이 없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수정은 문자를 지우려 했지만 결국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몰래 답장을 보냈죠. 지금은 안 돼. 가정이 있어. 하지만 재훈은 계속 연락했습니다. 한 번만 보자. 내가 그립다. 수정은 흔들렸습니다. 재훈에 대한 감정이 다시 올라왔죠. 민수가 회사에 간 사이 수정은 재훈과 통화를 했습니다. 수정아, 나 정말 보고 싶어. 사고 당했을 때 내가 계속 생각났어. 재훈아, 우리 이제 만나면 안 돼. 나 결혼했고 아이도 있어. 그래도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자. 수정은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재훈을 만나기로 했죠. 어느 날 오후 민수가 회사에 간 사이 수정은 지훈이를 친정어머니에게 맡기고 재훈을 만났습니다. 작은 카페에서였죠. 수정아, 정말 보고 싶었어. 재훈은 수정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수정은 손을 뺐지만 마음은 흔들렸죠. 재훈아, 우리 이제 정말 끝이야. 나는 민수의 아내고 지훈이의 엄마야. 그래도 내가 나를 사랑했잖아. 그 마음이 변했어? 수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재훈을 사랑하고 있었으니까요. 같이 새 출발하자. 나도 이제 안정된 일을 찾았어. 재훈의 말에 수정은 더욱 흔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정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민수가 퇴근해서 지훈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니 더욱 그랬죠. 우리 지훈이 아빠 왔네. 지훈이가 아빠를 보며 웃었습니다. 수정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재훈의 연락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정은 몇 번 더 재훈을 만났죠. 매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느 날 재훈이 제안했습니다. 수정아, 나와 함께 살자. 이혼하고 나랑 새 출발해. 수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음으로는 재훈을 사랑했지만 지훈이와 민수를 생각하면 차마 그럴 수 없었죠. 재훈아, 미안해. 난 엄마야. 아이를 버릴 수 없어. 그럼 아이까지 데리고 와. 내가 키울게. 재훈의 말에 수정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수정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 없다고. 어느 쪽이든 선택을 해야 한다고.
그날 민수가 퇴근했을 때 수정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죠. 민수 씨, 미안해요. 수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서류요. 사인해주세요. 민수는 서류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우리 잘 지내고 있잖아. 수정은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도저히 당신에게 좋은 아내가 될 자신이 없어요. 나를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수정은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짐을 싸둔 캐리어가 있었죠. 수정아, 다시 생각해봐. 지훈이는? 우리 아이는 당신이 더 잘 키울 거예요. 정말 미안해요. 수정은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뒤따라갔죠. 수정아, 제발. 하지만 수정은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갔습니다. 민수는 우는 아이를 안고 밤새 아내를 기다렸지만 수정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정은 캐리어를 끌고 재훈이 사는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전화로 미리 알렸던 터였죠. 수정아, 정말 왔구나. 재훈이 문을 열고 수정을 맞았습니다. 수정은 그의 품에 안겨 울었죠. 이제 정말 우리 둘뿐이야. 재훈의 말에 수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지훈이가 걱정되었죠. 처음 며칠은 달콤했습니다. 재훈과 수정은 대학생 때처럼 데이트를 했습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공원을 산책했죠. 수정아,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자. 응, 그래야지. 하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재훈은 사고 후유증으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자주 두통을 호소했죠. 수정아, 오늘도 머리가 아파서 일을 못하겠어. 재훈은 며칠에 한 번씩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정은 어쩔 수 없이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을 시작했죠. 어서 오세요. 수정은 손님들에게 밝게 인사했습니다. 하루 8시간씩 서서 일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생활비를 벌어야 했죠. 그런데 재훈은 점점 변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죠. 재훈아, 술 그만 마셔. 몸에 안 좋아. 내가 이 꼴이 된 게 다 누구 때문이야? 내가 날 버리고 갔잖아. 재훈은 술에 취하면 과거를 들먹이며 수정을 비난했습니다. 수정은 죄책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수정아, 돈 좀 줘.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 재훈은 수정이 번 돈을 가져가 술값으로 썼습니다. 처음엔 가끔이었지만 나중에는 매일 돈을 요구했죠. 재훈아, 이러면 안 돼. 우리 미래를 생각해야지. 미래? 내가 이 꼴이 된 것도 다 너 때문이야. 재훈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손찌검까지 하기 시작했죠. 처음 맞았을 때 수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훈아, 왜 이래? 미안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재훈은 사과했지만 폭력은 반복되었습니다. 수정은 멍든 얼굴을 화장으로 가리며 마트에 출근했죠. 어느 날 수정은 친정에 들렀습니다. 오랜만에 본 어머니는 딸의 초췌한 모습에 놀랐죠. 수정아, 너 왜 이렇게 됐니?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니? 수정은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너 아들이야. 벌써 이렇게 컸어. 지훈이의 사진이었습니다. 민수가 보낸 것이었죠. 아빠 닮아서 정말 잘생겼지? 수정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버린 아이, 내가 포기한 삶. 모든 것이 후회로 다가왔죠. 엄마, 난 정말 바보였어. 수정은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정은 공원을 지나쳤습니다. 놀이터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보며 생각했죠. 내 아이도 저렇게 뛰어놀고 있겠지. 아빠와 함께 행복하게. 그날 밤 재훈은 또 취해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도박까지 하고 왔다며 빚쟁이 전화가 걸려왔죠. 야, 재훈아. 돈 언제 갚을 거야? 수정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삶이 자신이 원했던 것인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버렸는데
남은 것은 비참한 뿐이었습니다. 새벽 수정은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재훈은 술에 취해 골아떨어져 있었죠. 수정은 마지막으로 한번 재훈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그저 낯선 타인일 뿐이었습니다. 수정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에는 차마 돌아갈 수 없었고 친구들에게도 연락하기가 민망했죠. 결국 수정이 향한 곳은 민수의 아파트였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수정은 민수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죠.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캐리어 하나만 들고 나온 자신의 처지가 한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는데 결국 이런 꼴이 된 것이죠. 비에 젖은 몸이 점점 차가워지자 수정은 결국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민수의 목소리. 수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나야, 수정이.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죠. 민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수정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예전의 따뜻함은 찾아볼 수 없었죠. 수정은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 창백한 얼굴, 낡은 옷차림까지. 잠깐만 재워줄 수 있을까? 갈 데가 없어서. 민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수정을 바라봤습니다. 왜 나한테 와? 그 남자는? 수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죠. 민수는 한숨을 쉬며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들어와. 하지만 아이는 자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 거실로 들어선 수정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것이 많았죠. 수정의 흔적은 모두 사라지고 대신 지훈이의 장난감과 옷가지가 곳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수건이야. 닦고 있어. 민수가 수건을 건넸습니다. 수정은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받아들었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왔어? 민수의 물음에 수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던 거야. 다시 우리 셋이 함께 살 수는 없을까? 민수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지금은 갈 데가 없으니까 온 거잖아. 또 나갈 핑계 생기면 나갈 거 아니야? 아니야, 이번엔 정말 달라. 약속할게. 수정은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너도 알지. 이미 법적으로 우린 남이야. 그리고 난 더 이상 널 사랑하지 않아. 그 말은 수정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민수가 이어서 말했죠. 아이 때문에 참고 살려고 했는데 내가 먼저 나갔잖아.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거야? 수정은 울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엄마로서라도. 민수는 그런 수정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가리켰죠. 나가. 이젠 너보다 내가 우리 아들을 훨씬 더 사랑하니까. 내가 있으면 애한테 안 좋은 영향만 줄 거야. 수정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눈빛은 단호했죠. 더 이상 설득할 여지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수정이 떠난 후 민수는 잠든 지훈이의 방으로 갔습니다. 아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작은 손을 꼭 쥐고 있는 모습이 천사 같았습니다. 우리 지훈이, 아빠가 꼭 지켜줄게. 민수는 아이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수정의 방문은 민수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죠. 과거의 상처, 현재의 책임, 그리고 미래의 계획까지.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수정에게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수정은 비 오는 거리를 걸으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정말 갈 곳이 없었습니다.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생각했죠.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모든 것을 잃었어.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자신의 아이였으니까요. 며칠 후 수정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민수가 거부한다면 법적으로라도 아이를 만나고 싶었죠.
면접교섭권을 신청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수정의 상황을 들어보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양육권을 포기하신 상태에서 면접교섭권을 요구하는 것은 그래도 시도해보고 싶어요. 제가 엄마예요. 수정의 간절한 말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해보죠.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수정과 민수 사이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정이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해온 것이죠. 지훈이의 면접교섭권을 요구하며 법정 다툼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민수는 분노했습니다. 아이를 버리고 나간 사람이 이제 와서 엄마 행세를 하겠다니. 민수는 즉시 변호사를 찾아갔죠. 수정 씨는 양육권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어머니의 면접교섭권을 완전히 막기는 어려워요. 변호사의 설명에 민수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홀로 아이를 키워온 것은 자신인데 이제 와서 권리를 주장하다니. 어떻게 해야 하죠? 수정 씨의 과거 행적을 철저히 조사해서 법정에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 의지나 능력이 부족함을 증명해야 해요. 재판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는 수정의 가출 기록, 재훈과의 동거 사실, 그리고 아이를 방임한 증거들을 수집했죠. 재판 당일 법정에는 양쪽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수정의 부모도 딸을 지지하기 위해 나왔죠. 수정은 검은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많이 야윈 모습이었지만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죠. 재판이 시작되자 수정의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의뢰인은 생후 3개월까지 아이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잠시 실수는 있었지만 이제는 반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민수의 변호사는 냉정하게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의 전 배우자는 아이가 생후 100일도 안 됐을 때 가출했습니다. 그것도 이혼 서류와 함께 아이를 완전히 포기했죠. 증거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의 가출 기록, 재훈과 동거한 사실, 그리고 수정이 남긴 편지까지. 판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수정에게 물었죠. 지금까지 아이를 몇 번이나 버리고 갔습니까? 수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죠.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수정의 부모도 착잡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수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저는 아이와 함께 지내면서 엄마 역할까지 했습니다. 새벽에 우는 아이를 달래고 기저귀를 갈고 이유식을 만들었어요. 민수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아이에게 필요한 건 안정된 환경입니다. 전 아내가 아이를 사랑한다면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았을까요?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수정이 증언대에 섰을 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엄마예요. 아이를 보고 싶은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하지만 민수의 변호사가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이를 두고 다른 남자와 동거했습니까? 수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경제적 능력은 있습니까? 수정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재판은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수정의 반복적인 가출과 방임, 재훈과의 동거, 그리고 경제적 무능력까지 모든 것이 불리하게 작용했죠. 최종 변론에서 민수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의뢰인은 지금까지 아이에게 아버지이자 어머니 역할을 해왔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민수에게 단독 양육권을 인정했습니다. 수정의 면접교섭권도 1년에 4번, 그것도 민수의 감독하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되었죠. 법정을 나서는 수정은 오열했습니다. 내 아이인데, 내가 낳은 아이인데. 하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수정이 선택한 길의 대가는 너무 컸죠. 민수는 수정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고. 지훈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고. 수정은 혼자 남겨진 법정 복도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채로. 3년이 지났습니다.
지훈이는 이제 4살이 되어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죠. 민수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바쁘지만 충실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지훈이가 그림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아빠와 자신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죠. 우와, 정말 잘 그렸네. 우리 지훈이가 화가가 되겠는걸? 지훈이는 아빠의 칭찬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민수는 지훈이와 함께 공원에 갔습니다.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들을 벤치에 앉아 바라보며 민수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놀던 지훈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안 와? 민수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유치원에서 친구들이 엄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나 봅니다. 지훈아, 아빠가 있잖아. 우린 둘이서도 행복할 수 있어. 그래도 엄마 보고 싶어. 아이의 순진한 말에 민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평화를 깨뜨리고 싶지 않았죠. 넌 아빠가 꼭 지켜줄 거야. 세상 누구보다도 널 사랑하니까. 민수는 아이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죠.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그리고 지훈이가 태어났을 때 사진들.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가위를 들고 사진을 오렸습니다. 수정이 찍힌 부분을 모두 잘라냈죠. 남은 것은 민수와 지훈이의 모습뿐이었습니다. 과거는 이제 정말로 끝났다고 민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지훈이의 유치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정장을 차려입고 행사장으로 향했죠. 다른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가 함께 왔지만 지훈이는 아빠와 둘이었습니다. 지훈이 아빠 혼자 오셨네요. 선생님이 안타까운 듯 물었습니다. 민수는 담담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네, 늘 둘이에요. 그래도 지훈이는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졸업식이 시작되고 아이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지훈이의 차례가 되자 민수는 카메라를 들었죠. 작은 학사모를 쓴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대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바라기 반 김지훈이에요. 지훈이가 마이크를 잡고 크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에 민수는 눈시 붉어졌죠. 우리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에요. 저를 제일 사랑해주고 매일 맛있는 밥도 해줘요. 아빠 사랑해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참으며 아들에게 손을 흔들었죠. 이 순간이 그동안의 모든 고통을 보상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졸업식 뒤편에는 수정도 와 있었습니다. 수정은 선뜻 아이 앞에 나서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며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민수는 그저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죠. 졸업식이 끝난 후 민수와 지훈이는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였죠. 지훈이는 들뜬 표정으로 메뉴판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빠, 나 스파게티 먹고 싶어. 그래, 뭐든지 먹고 싶은 거 골라. 식사를 하면서 지훈이는 초등학교에 가면 하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축구부에 들어가고 싶다. 피아노도 배우고 싶다. 친구들과 놀러 가고 싶다. 민수는 아들의 말을 하나하나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다 할 수 있어. 아빠가 도와줄게. 집에 도착한 후 민수는 지훈이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죠. 오늘 졸업식에서 수정을 다시 본 것은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운명이었을까. 하지만 민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지훈이와의 미래뿐이었죠. 며칠 후 민수는 지훈이와 함께 놀이동산에 갔습니다. 회전목마를 타는 아들의 웃음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죠. 민수는 그 모습을 사진에 담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의 행복을 지키는 것, 그것이 자신의 가장 큰 사명이라고. 엄마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지훈이가 회전목마에서 내려와 아빠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빠, 진짜 재밌었어. 다른 것도 타자. 그래, 다음엔 더 재미있는 것 타자.
민수는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지훈이는 아빠의 목을 꼭 껴안았죠. 아빠, 나는 아빠만 있으면 돼.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 순간 민수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한 것이 있어도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충분하다는 것을. 해가 저물어가는 놀이동산을 걸으며 부자는 손을 꼭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석양에 길게 늘어졌고 그 모습은 누가 봐도 행복한 가족이었죠. 집에 도착한 민수는 지훈이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이며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화려한 감정이 아니라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매일 아침 아이를 깨우고 밥을 차려주고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것. 아플 때 간병하고 기뻐할 때 함께 웃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지훈이가 잠든 후 민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매일 쓰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날에는 꼭 기록해 두었죠. 오늘 지훈이 유치원을 졸업했다. 무대에서 아빠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수정도 와 있었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내 마음은 이미 지훈이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한 사람의 진심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민수는 혼자서도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지훈이는 아빠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고 밝은 아이로 자라고 있었죠. 세상에는 완벽한 가족이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책임지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민수와 지훈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선택이고 가정은 완벽함이 아니라 헌신으로 지켜진다는 것을. 그리고 불완전해도 진실한 사랑이 만들어내는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지금도 어디선가 민수와 지훈이는 함께 웃고 있을 것입니다. 둘만의 작지만 따뜻한 세상에서 행복하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